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눈먼강호입니다. 저는 조관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아, 요즘에 참 힘들어요. What? 처음에 코비드라 그러나? 걔네들 처음에 했을 때 그냥 지나가겠군 했거든요. 지나가고 있잖아 지금. 그러다가 확 또 한 번 터졌잖아요. 그렇다고 또 잠잠해지다가 다시 이렇게 터졌잖아요. 그래서 와, 겁나다. 근데 실제로 지금 주위에 뭐 없잖아요. 주위에 제가 소속돼 있는 그 법인, 거기 같은 건물에 일하는 사람이 오늘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음성 판정이 나왔어. 양성 판정이 나왔다 그러면 그 건물을 갖다 이렇게 또 폐쇄시킨다고. 그 건물에 뭐 해도 크게 관계 없잖아요. 뭐 관계 있죠. 뭐 그 안에 좀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물론 못 들어가는 게 그 있지만. 회사가 그 한두 개도 아니고. 하여간 아직도 제 주위에도 뭐 아는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잘 지나가야 될 텐데. 그래도 내가 또 걸리는 것보다 더 걱정되는 게 혹시 내가 걸려고 남한테 전파시키면 그렇지. 또 전파시키고 그러면 내가 그거 감당하고 살겠어요. 하여간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이상한 일이 생겨가지고 참 난립니다. 저도 참 30평생 살면서 처음. 네가 30이고 나 20이다 그러면 말로까. 오늘 할 내용은 지난 시간에 하다가만 우리 조간이 분명히 좀 긴데 했던 내용 그 뒷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신경을 좀 써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BL 양식을 설명을 하면서 쭉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조그만 글씨는 우리가 앞에서 전부 다 표면 약간 시간에 다 했죠. 조그만 내용들을 전부 했는데 이제 요 위치가 어디에 뭐가 있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신용장 통일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어디에 들어있다는 걸 지난 시간에 봤죠.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신용장 통일규칙의 선화증권란에 보면은 이제 B항, C항, D항 요게 이제 환적 관련 내용입니다. 이제 환적 관련 내용들을 하면서 BL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쭉 보면 우리가 이제 20조 선화증권이 나오고 요 앞에 검정색 글씨는 지난 시간에 한 거고요. 이제 요 파란색 글씨가 오늘 할 내용인데 이 조항의 목적상 환적은 신용장에 기재된 선적항으로부터 하역항까지의 운송 도중에 하나의 선박으로부터 양화되어 다른 선박으로 재척제되는 것을 의미한다. 아주 명쾌하죠. 그렇죠. 환적이란 이배에서 저배로 옮겨 싣는 거다. 근데 그게 이제 이 조항의 목적상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조항 씨가 누구지? 이조항 씨? 이 조항이 지금 우리는 신용장 통일규칙 20조를 보고 있죠. 네. 그 이 조항은 신용장 통일규칙 20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데서는 또 환적이 달라집니까? 19조에서 말하는 환적이 내용이 좀 틀리고 19조가 뭐였죠? 19조는 복합운송수류. 복합운송수류는 하나의 운송수단에서 내려서 다른 운송수단으로 재적재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선하증권이니까 선박에서 선박인데 예. 복합운송수류는 하나의 수단에서 다른 수단이네. 수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항이라는 거는 이 조항의 목적상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 환적의 개념은 20조 안에서만 환적이 저 뜻으로 쓰인다는 겁니다. 다른 조에서는 환적이 다른 뜻으로 쓰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내가 그 얘기 안 들었으면 딴 데 가가지고 이거 빠락빠락 웃었을 텐데 환적은 말이야 이 선박에서 저 선박이야 막 했을 텐데. 복합운송수를 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19조를 들고 이제 보면은 19조 봐봐요 그러면 내용이 틀리거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C는 뭐가 되어 있냐면 선하증권은 전 운송이 하나의 동일한 선하증권에 의하여 포괄된다면 물품이 환적될 것이라거나 환적될 수 있다는 것을 표시할 수 있다. 그렇죠. 조금 말이 어렵죠. 말이 어렵죠. 전 운송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전체 운송 구간. 그렇죠. 그러니까 신용장에서 아까 얘기했던 부산에서 뉴욕을 간다 했을 때 요 부산과 뉴욕의 요 운송 구간 요걸 전 운송 구간이라 할 수 있겠죠. 요게 그 안에 이제 하와이를 거쳐갈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되면 환적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동일한 선화증권, 그러니까 이
선화증권에 여기에 이 글자가 보이는지 모르겠네. 여기에 포트 오브 로딩의 부산, 포트 오브 데스티네이션의 뉴욕, 요 BL 한 장에 예,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으면 이 BL로 부산에서부터 뉴욕까지의 운송을 다 책임진다는 거니까 예. 이럴 경우에는 물품이 환적될 것이라거나 환죽될 수 있다는 것을 표시할 수 있다. 요 내용은 사실은 약관에 돼 있는 거죠. 저거는 저게 뜻하는 바는 뭐냐면 아까 1조 저번에 했던 거 보게 되면 운송일을 표시하는 거랑 목적이 똑같아요. 사고가 났을 때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가 분명해져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선화증권에 하나만 나와 있으면 책임질 놈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느 구간에 사고가 났는지 싸울 일이 없네. 그러니까 입증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하나의 구간에 커버가 안 돼 있으면 나중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어느 구간에서 사고가 났는지를 밝혀낸 다음에 클레임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전 구간에 한 운송수를 커버하고 있다면 그럴 필요 없이 전체를 갖다 하나가 커버를 하고 있으니까 그 기재된 운송의 한 놈만 쳐들어가 가지고 클레임을 제기를 하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이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조간하고 이렇게 쭉 진행하면서 뭘 느끼냐 그러면 나는 순전히 선사나 포워더 입장에서 이 사물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환적이 하나의 서류에 전 구간이 표시되어 있다. 그러면 환적할 것이라거나 환적할 수 있다는 게 표시돼도 된다. 이런 말 딱 볼 때마다 이건 당연한 내용이지 뭐. 또 이렇게 하는데 딱 요거를 사고나 클레임 관점에서 보잖아.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신용장 통일 규칙은 그렇게 봐야 돼요. 은행이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은행이 담보권을 가지는지 안 가지는지 그 측면에서 봐야 돼요. 참 이게 똑같은 그 글자를 보면서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구나. 그 균형 감각을 가지고 보는 사람이랑 한쪽에 그 업계의 이익만을 갖다 바라보는 나는 관점. 편파 방송이야. 오로지 선사와 포딩을 위한 방송이야. 많은 사람이 눈먼 카구가 되기를 바라는 다음 2번 환적이 될 것이라거나 될 수 있다고 표시하는 선화증권은 물품이 컨테이너, 트레일러, 레시 바지 선적에 선적되었다는 것이 선화증권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에는 비록 신용장이 환적을 금지하더라도 수리될 수 있다. 이게 이제 굉장히 말이 많은 조항이죠. 네, 말이 많죠. 왜냐하면 LC 범위는 트랜스시먼트 프로히비티드, acceptable, 프로히비티드 이 말이 있으면 이제 환적됐다고 이제 은행에서 막 수리 거절하려고 그러죠. 은행에서 아니 은행이 아니고 네. 이제 물어봐 우리한테 이거 환적합니까? 물어보면은 네. 환적하는데요. 그러면 컨테이너 내리세요. 뭐 이렇게 하거든. 아, 그렇구나. 왜 그러면 뭐 LC에 환적 금지되어 있어요. 그러면 괜찮아 BL에 환적한다는 말 없잖아.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 조항 때문에 네. 환적해도 또 된다는 거잖아요. 그 환적해도 되죠. 근데 이거 레시 바지가 뭐예요? 뭐 청바지도 아니고 레시 바지. 바지선은 배 위에다 배를 실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가 납작해가지고 그 납작한 배 같은 데는 얕은 데도 이렇게 잘 다니고, 그래서 배 위에다가 물건을 갖다 실은 다음에 배를 컨테이너인 것처럼 이렇게 배 위에다 실어가지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그 배 물건이 실려있는 배 자체를 내려오고 걔가 목적지까지 쭉 갑니다. 우리가 길 가다 보면은 이거 뭐지? 포크리프트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트럭 위에다가 싣고 옮기는 경우 있잖아. 그럴 수도 있고, 예. 그런 것처럼 배 위에 배를 올려서 그래서 옮긴다, 이제 그지? 이렇게 항만 시설이 잘 안 갖춰져 있고 뭐 얕은데 이럴 때 다니는 데는 그런 것들이 쓰이게 됩니다. 조간이 모르는 게 도대체 뭐야? 모르면 큰일 납니다. 뭐 모르는 거 다 하네.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1번 같은 경우에는 환적 금지 문헌이 없을 때 적용되는 거예요. 1번 보면 환적 될 수가 있다는 걸 표시할 수가 있다 이런 거고, 2번 조건은 환적을 금지하는 문헌이 있었을 때 적용되는 거고. 그러니까 환적을 금지하는 문건이 있더라도 네. 우리는 컨테이너를 위주로 하니까 컨테이너. 물품이 컨테이너에 선적되었다는 것이 선화증권에 증명된다. 여기 보면은 컨테이너 넘버를 여기다 적으면 예. 여기 보면 여기에 콘트 넘버 돼 있잖아요. 그죠? 예. 여기 컨테이너 넘버를 적으면 요거는 비록 예. 신용장에 신용장에서 환적 금지돼 있고 얘가 환적된다고 표시돼 있더라도
하자 없는 서류가 된다 이 얘기죠. 아니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전 운송이 하나의 동일한 선화증권에 포괄된다. 이거는 여기에 관계 없는 내용인가? 그것도 당연히 그 밑에 관계되는 겁니다. 관계되는 겁니까? 당연히 관계. 네. 저게 안 되게 되면 아예 안 되는구나. 1항이라는 게 있는 것 자체가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는 주체가 분명하라는 그걸 뜻하기 때문에 1항이 이게 안 되면은 네. 아예 안 되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그게. 그런데 좀 문제가 되는 거는 그러면 억울하다, 환적을 금지시키고 싶다 이런 의견을 가지는 뭘 또 금지시켜 그냥 해. 아니 아니 환적이 얼마나 이게 많이 돼 있는 건데. 하여튼 뭐 그렇게 좀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가능합니다 사실은. 그 환적을 정말 금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컨테이너 합니까? 신용장에다가 뭐라고 적냐면 지금 20조 지금 C항이죠. 20조 C항에 적용을 안 받는다고 신용장에다 먼저 표시를 해요. 앞에다가. 예, 먼저 표시를 한 다음에 환적 금지 딱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컨테이너 화물이라도 환적이 그러니까 신용장보다 LC가 더 우선한다는 건가? 원래 LC가 우선하는데 요것만 특이하게 이제 신용장 통일규칙에서 하도 애들이 괴롭히니까.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환적을 정말 금지시키고 싶으면 그 신용장 통일규칙에 20조 C항을 적용받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하는데 환적 금지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환적. 그러니까 신용장이라는 게 사실은 그 앞에 드라프트를 보내잖아, 그지? 네. 이렇게 내가 신용장 개설하려 그런다. 문제 있나 없나 한번 봐라 하잖아. 봤을 때 이 수입상이 요 문구 빼라 해야 되는데 안 했으면은 또 들어가 버리면 그렇죠. 문제가 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 신용장 받으면은 술 마시러 가면 안 돼요. 신용장이 제대로 개설됐는지를 갖다 또 꼼꼼히 검토해야 돼요. 내가 맞은 매매 계약하고 내용이 상충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운송인이 환적할 권리를 갖고 있음을 기재한 선화증권의 조항은 무시된다. 저게 참 내용이 어려운데 무시한다는 얘기는 안 적혀 있는 걸로 봐라 이런 얘기예요. 요 내용이 항상 그 약관에 있는 거니까 네. 선사의 옵션, 뭐 선사의 권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배가 바뀔 수 있다 뭐 돼 있으니까. 그 저게 정말 뜻하는 바는 뭐냐면 그 신용장에서 환적 금지문을 갖다 넣어놓고 근데 선화증권에 저런 문구가 나왔을 때 하자가 전혀 안 된다. 그렇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포트 오브 로딩과 포트 오브 데스티네이션에 여기 이제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그 뭐지 선적항과 도착항을 표시하는 건데 네. 여기 베슬 있잖아요, 베슬. 예. 여기 이제 선명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럼 바이어는 어떻게 이게 환적인지 아냐 그러면 예. 여기에 적혀 있는 요 배가 안 와. 그 배가 안 오면 환적된 거지. 금방 그 어떻게 아냐면 해가지고 나한테 물어보는 줄 알고 뭐라고 대답해야지 그래서 제가 머리 굴리고 있었어요. 이거 모르는 건데 내가 얘기해버렸네. 머리 굴리고 있었는데 대답을 안 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라이벌 노티스가 오잖아. 이제 그 그렇구나. 도착 통지 올 때 arrival 선명히 딴 글로 와. 선명하게 안 보이네. 선명하게. BL에는 분명히 ABC 돼 있는데 네. 이거는 뭐 DEF 돼 있는 거야. 그렇게. 왜냐면 이게 어라이벌 노티스는 이게 저 도착항에 신고한 선명으로 나오니까. 그렇구나. 아닌가? 하나 또 배웠다고 모처럼 하나 배웠다고. 어쨌거나 이 선명을 가지고 선사에 갔더니만 네. 선사에는 이런 배가 없는데요 되는 거지 이제.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배가 이제 바뀌는 게 환적인데 그럼 배가 바뀔 때 A라는 배에서 B라는 배로 바뀌잖아요. 네. 그럼 왜 배가 바뀌느냐 그러면 뭐 직항편이 없다든가 뭐. 왜 직항평이 없냐 그러면 우리가 그 점점 해운이라는 게 이제 커지면서 배가 커지잖아 이제. 배가 커지면 요즘은 뭐 2만 TU 배, 뭐 14,000 TU 배 막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큰 배가 들어오면 이 길이도 거의 400m 되지만 수심도 이게 한 18m 정도 되고 그러니까 크레인이 팔도 엄청 길어야 되거든. 근데 이런 것들이 준비 안 되어 있는 항에는 그 배가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배는 주요 포트만 이렇게 찍고 지나가고 그 작은 항구에는 그 주요 포트에서 또 작은 배로 또 옮겨야 된다고. 그래서 이
크게 움직이는 이 배를 마더 베슬, 모선, 새끼를 피더 베슬. 피더 베슬, 피더, F-E-E-D-E-R, 먹여주는 배라는 거죠. 그래서 마더 베슬, 피더 피더 베슬. 베슬. 그렇게 하고, 또 반대의 경우에 우리 또 수출해야 되는데 큰 배가 안 들어와. 그러면 여기서는 피더 타고 나와가지고 이제 모선 마더 베슬로 연결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환적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마을버스 타가지고 지하철 타고 가는 뭐 이런 거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정규 항로가 있고 그 항로에서 빠진 그 항구에서는 피더로 마더 베슬로 연결한다. 그러면 선사에서는 피더 타고 나왔으면 선명에다가 피다를 적어주고, 또 마더 베슬 타고 나왔다가 그 도착할 때는 피다가 들어가면 여기는 마더 베슬이 적혀지고, 그래서 어쨌거나 선명이 바뀌는 거죠. 밖에 있다. 그 노팁 그 뭐야 그 도착 통지서에 나와 있는 선명하고 저기에 적혀 있는 선명하고 다르다. 근데 그건 잘 모르겠어.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닌지는. 근데 이제 하여간 선사에 물어볼 거 아니야. 이 배 언제 들어옵니까? 했을 때 그 배 안 들어오는데요. 이렇게 돼버리면 환적이네 하고, 내가 분명히 LC에 환적 금지라 했는데 하고 이제 따졌을 때 예, 요 조항을 요 조항을 가지고 얘기하면 된다. 근데 이제 신용장을 들고 오겠지. 23조 C항이 적혀 있어. 그 다음에 약간 시간이 남는 관계로 이제 운임은 어디 표시하느냐? 운임은 그거는 뭐 누구보다 누구나 운임은 여기에 표시합니다. 아 그렇네. 운임 어마운트 여기 보면 이제 프리페이드 콜렉트, 선불되는 운임항 여기 있고, CIF 그 후불해야 되는 건 FOB? 여기 적고, 그 다음에 단가는 여기 적고, 단가 여기 적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저기 각종 또 그 뭐 서차지 같은 거는 뭐 따로 이렇게 표시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디 표시하냐면 여기다 이름을 디테일, 디테일 저기가 여기다가 이제 뭐 이건 운임이다, 이거는 뭐 저유황유 할정료다, 성수기 할정료다, 이런 걸 쭉 적는 거죠. 적는 거구나. 여기 적고, 여기 단가 적고, 컨테이너 개수만큼 해가지고 이제 총액을 여기 적는 거죠. 그래서 토탈을 선불 운임은 얼마, 후불 운임 얼마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저기 뭐 도착지 뭐 바프, 카프 막 하는 것들은 후불에 저기 후불에 들어가 있고. 그렇죠. 그 디테일은 앞에 적어주고, 그다음에 내가 아까 여기 물론 우리가 다음에 약관할 때 하겠지만, 여기 보면 이제 여기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라고 있어요. 예. 그 지금 공포 영화 제목인데. 근데 여기 글자가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if contracted for라는 게 있고, 예. 여기 further routing이라 돼 있고 at merchant's expense, risk and responsibility라는 게 있어요. 이 차이가 뭔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지금 하면 안 될까요? 지금 해주세요 그럼. 요게 이제 이 컨테이너가 가는 최종 목적지를 여기 표시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if contracted for잖아요. 하청을- 선사하고 수출자 또는 수입자하고 네. 계약이 된 거야.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선사에서 운송해 주기로 하고 운임을 다 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예. 그 무슨 말이냐면 부산, LA, 시카고. 그러면 BL에 여기에 부산을 적고 예. 여기에 LA를 적고 LA를 적고 여기에 시카고를 적는 거예요. 시카고가. 그러면은 선사에서 포트에다가 내륙 운송까지 해준다. 아, 그러면 요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메뉴로 올라가. 그 얘기구나 여기. 컴바인드 트랜스포트. 그렇지. 어. 근데 요거 뭐냐 그러면 이 컨테이너는 LA까지 가긴 가는데 네. 선사하고 계약을 안 하고 머천트 즉 하주가 예. 돈을 내고 책임을 지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간다. 그럴 때는 그러면은 여기다가 부산, LA 여기다가 시카고를 적어주는데 LA에서부터 시카고까지는
바이어가 지가 알아서 끌고 간다. 아, 요거는 원래 얘네들이 실어다 주는 거고, 이 요거는 BL 발행하는데 찍어주는 거. 아, 또는 이제 이거는 그 조금 더 이제 복합 운송되면은 부산, LA, 시카고 해놓고 예, 그 옆에 있는 디트로이트를 찍어버린다. 그러면 시카고까지는 선사가 운송을 해주고 시카고에서부터 디트로이트까지는 선사가 컨테이너를 주긴 주는데 예. 그거는 수입자가 알아서 가져가라. 아, 요 선사의 비엘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요란과 요란은 그 컨테이너 가는 최종 도착지인데 예. 여기에 표시되면 선사가 책임을 지고 계약에 의해서 복합 운송이 되는 복합 거. 운송해 주는 거고 여기에 표시된 지역은 바이어가 알아서 자기 책임과 자기 비용으로 가져간다. 그럼 이제 별개 두 개의 운송 계약이 있는 거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수입자가 지가 알아서 계약을 한 거는 거지. 오. 선사하고 이 BL 발행한 거하고는 관계없이 아, 저도 이제 BL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지 컨테이너는 준다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없으면은 요 시카고에서 컨테이너를 문을 열어서 물건을 빼가지고 가져가야 되는데 예. 요까지 컨테이너를 보내준다. 아, 대신에 돈은 네가 내고 책임도 네가 지고 다 해라. 우리 이 BL하고는 관계없다. 그렇죠. 여기서 여기까지만 책임지고 요 뒤로는 근데 이제 다른 순서는 어떻게 이렇게 표시되는지 모르겠는데 또 어떤 데는 뭐 여기 뭐 for delivery 뭐 이렇게 된 것도 있고 약간 명칭은 다른데 뜻은 비슷한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오, 좋은 거 배웠습니다. 그다음에 또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시간 되나 모르겠다. 여기 보면은 particulars as furnished by 시파 돼 있잖아요. 여기는 particular는 시파가 제공한 거다. 그래서 이건 선사는 모른다. 컨테이너 화물에서 대표적인 내용이잖아. 저건 굉장히 좀 저기 그 좀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복잡한 내용이기도 근데 한데. 이런 내용이 엄청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표면 약관 할 때도 여기 보면 또 여기도 다 그런 내용이 이 내용도 다 그런 내용이었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컨테이너 화물은 선사는 모른대. 나는 모른대. 저거랑 이제 해서 이제 깊이 들어가면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안 들어가도 그것도 다음에 합시다. 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어보면 굳이 물어보면 대답하고 안 그러면 대답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환적에 대해서 신용장에서 환적을 금지하고 있더라도 컨테이너 화물이고 신용장에서 표시한 선적항과 도착항이 하나의 비엘에 다 표시되어 있으면 은행은 그 비엘을 수리 거절할 수 없다. 여기 보니까는 복합운송도 요 서류로 되는데 다음에는 복합운송 서류 한번 하죠. 제가 요 환적하고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오케이.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그 알겠습니다. 내용을 하도록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예,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그냥 컨디션이